10년 가까이 주역을 공부하며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왜 세계적인 리더와 부자들의 책장에는 주역이 꽂혀 있나요? 대부분 점을 치는 책으로 오해하지만 주역은 유교의 경전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며 3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해져 오는 책이다. 주역은 음과 양, 이진법으로 세상을 분류했고 외부 환경의 행운과 불운, 내면의 긍정과 부정 등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64궤로 분류했다. 중국의 제왕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세상을 관찰하고 정리한 노하우가 주역에 집대성되어 있다. 이순신을 비롯해 세종, 정조가 탐독했으며 오늘날 세계적인 리더들이 주역을 찾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리가 내린 결정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주역을 펼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1. 풍천소축. 일이 풀리지 않는 시기에는 절대 변명하지 않는다. 풍천소축은 농가에서 간절하게 비를 기다리지만 비가 내릴 듯 내리지 않는 아주 갑갑한 상태를 말한다. 이 괴는 예상치 못한 정체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강조한다. 정체된 상황에서 계속 일이 풀리지 않으면 냉정을 잃기 쉽다. 평소 드러나지 않던 본심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기도 한다. 나 역시 이런 상황에서 실수를 한 경험이 있다. 신규 사업이 마음처럼 진행되지 않던 시기에 엘리베이터에서 상사를 마주쳤다. 요즘 신사업이 잘 안 풀린다며? 상사의 질문에 나도 모르게 핑계를 대고 말았다. 이 사업은 결국 개발 능력에 달렸는데 경쟁사 개발 인력은 자릿수부터 달라요. 내 말에 상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그건 변명이지. 아차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날 이후 나는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때일수록 변명하고 핑계를 대기보다는 꿋꿋이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풍천소축의 괴의 축에는 비축하다라는 의미도 있다. 정체기는 미래를 위해 힘을 비축할 기회다. 난괴가 찾아왔다는 것은 하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일이 안 풀릴 때 성장할 기회가 더 많다. 고민한 만큼 더 성장하기 때문이다. 남의 탓이나 핑계를 대지 않고 묵묵히 미래를 대비한다면 언젠가는 웃는 날을 맞이할 것이다. 2. 수천수. 수렁에 빠졌다면 밥을 먹으며 힘을 비축하라. 수천수 괴는 수렁에 빠져 어쩔 도리가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려야 하는 시기를 말한다.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주역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라고 조언한다. 조용히 상황을 관망하며 실력과 지식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무모하게 변화를 시도하지 말고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해라. 시간이 해결해준다. 동요하지 말고 언쟁을 피하라. 건강한 식사로 체력을 키우며 유유히 기다려라. 경거망동하지 말고 신중히 기다려라. 조력자는 분명히 존재한다. 탈출할 때까지 잠자코 기다려라. 예정에 없던 손님이 갑자기 찾아오면 정중히 대접하라.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을 해결하려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며 체력을 키우면서 도움을 기다리라는 부분이 흥미롭다. 많이 고통스러운 시기지만 무너져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인내심과 근성을 보여줄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묵묵히 실력을 쌓고 있으면 그것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 모여들 것이다. 누구나 반드시 고난을 겪는 순간이 찾아온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하다. 밥을 챙겨 먹으며 건강을 유지하며 나를 지켜보는 주변인들에게 실망을 안기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3. 화천대유. 만인에게 추대받는 시기에는 음덕을 쌓아라. 화천대유는 만인에게 추대받는 시기를 뜻한다. 모두가 당신을 추앙하고 칭찬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때 반드시 기억할 점은 당신의 자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부러운 위치라는 사실이다.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 사람 또한 무수히 많다. 따라서
당신이 빈틈을 보이고 부주의하게 행동한다면 금세 비판이 쏟아질 것이다. 당신을 끌어내리려 중상모략을 할지도 모른다. 잘 될수록 자만은 금물이다. 현재 누리는 복은 실력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이 도운 덕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음덕을 쌓는 것이다. 음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몰래 베푸는 선행을 말한다. 음덕을 잘 표현하는 말이 그릇은 비움으로써 제 역할을 한다라는 말이다. 그릇은 안이 비어 있어야 물건을 담을 수 있다. 이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자신을 비움으로써 상대를 수용하는 포용력이나 상대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는 경청을 뜻한다. 음덕을 베푼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손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복이 찾아온다. 만인에게 사랑받는 시기에 자만하지 않고 음덕을 쌓지 않으면 출세도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4. 뇌화풍. 전성기가 왔다면 미래를 대비하라. 뇌화풍의 괴는 풍족하고 화려한 시기를 뜻한다. 언뜻 보면 대길처럼 느껴지지만 주역은 그렇게 단순한 풀이로 끝나지 않는다. 양이 강해지면 또한 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주역에서는 이런 시기일수록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달도 차면 기운다라는 자연의 섭리처럼 늘어난 것은 반드시 줄어들기 마련이다. 누구나 인생에서 전성기를 맞는다. 전성기에 이것이 인생 최대의 수입일 수 있음을 깨닫고 미래에 대비하는 사람이 오래간다. 들뜬 마음에 사치를 하거나 축하 모임을 열면 공연히 타인의 질투를 사기 쉽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다. 전성기에는 자기 과신에 빠지기 쉬우므로 늘 겸손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좋은 때일수록 미래를 준비하고 내면의 충실을 기해야 한다. 부와 운을 끌어당기는 불변의 인사이트. 거인들은 주역에서 답을 찾는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